네, 취업을 부탁해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황재은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자, 요즘 또 날씨도 그렇고 좀 연애의 계절이잖아요. 연애의 계절인가요? 연애 계절 아닌가요? 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연애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애 계절 맞습니까? 연애요? 네. 연애는 할 거면 즐겁게? 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즐겁게 있어서.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네,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네. 자, 축하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취업은 어느쯤에 하려고 살짝 걱정이 되네요. 틈틈이 다 하고 있는. 네. 자, 홍쌤이 연애, 취준생한테 이 연애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취준생은? 제 최근 학생인데 제 수업도 이제 그 커플인데 같이 들었던 학생이고 남학생도 포스코 계열에 취업이 됐고 또 여학생은 삼성 계열에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둘이 같이 커피숍에서 인적성 문제집도 같이 풀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둘이 만나서 커피숍에 가서 인적성 문제집을 푸는 건 좋은데 그거 하다 보면은 원래 영화 봤던 그 버릇들이 있기 때문에 야, 그래도 이거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또 이제 보러 가고 뭐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유혹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글쎄요, 이게 너무 좀 고리탄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고3 때나 고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연애를 하진 않으니까 저는 조금 좀 뭐 만나는 걸 뭐 만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사랑까지는 좀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취업 부탁해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시사 상식 퀴즈부터 풀어봐야겠죠. 보미 씨 방법을 알려주시죠. 네. 먼저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퀴즈를 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출연자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과 상국이 형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출제자는 누구인가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우와! 거의 처음 아닌가요? 상국이요. 아니 우선권이 있는데 제가 내면 이거 좀 문제 내시고 문제 맞추시면 재밌겠네요. 이걸 더 저는 거 아니에요? 이걸 내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내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될 텐데. 질문을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 보지 마요. 이해하셔야 할 텐데. 조용! 질문할까? 자, 첫 번째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주 52시간 근무제에 제외되는 특례 업종은 무엇인지 전부 고르시오. 1. 운송업 2. 언론업 3. 금융업 4. 보건업 형 몇 번? 맨날 아는 체 하지 말고. 보건업은 뭐 당연히 포함이 될 거고요. 언론업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 그 정확히 말을 해요. 구름 중에 두루뭉술 넘어가면 어떡해요? 정확하게 모른다고요, 그래서. 모른다고요? 네. 보건업은 당연히 포함되겠죠. 자, 보미 씨. 저는 왠지 금융업 빼고 다 포함되지 않을까. 금융업 빼고 다 포함된다. 네. 자, 아니요, 차례대로 갈 거예요. 재정 씨요? 네, 재정이. 저는 저도 언론에는 체크해놨는데 언론인 것 같습니다. 언론 하나? 언론? 자, 언론 하세요, 빨리. 자, 재은 씨. 저도 금융 빼고 다 포함될 것 같아요. 그래요? 2번, 4번입니다. 그럼 저 운송 뺄게요. 왜? 아니 맞아. 이번 내 이거 4번, 알고 이번 있는데 4번. 정확하게. 2번 4, 잠시만. 저기 찍고 갈게요. 2번, 4번이라고요? 네, 언론업이랑 보건업. 틀렸는데요? 틀렸어요? 아니에요? 네. 그럼 1번, 2번? 틀렸어요. 아니에요? 와, 이거 진짜 정답이 이렇게 뭐죠? 무식한 사람들하고 내가. 자, 정답은 1번, 4번이었습니다. 아. 자, 서비스직들이었는데요. 주 52시간에서 제외되는 특례 업종은 시민의 이동과 의료 같은 필수 서비스를 위한 그 노선 버스를 제외한 육상, 수상, 그리고 항공, 기타 운송 서비스업, 그리고 보건업만 제외합니다. 다만 해당 업종도 근무가 끝난 뒤 다음 근무일까지 11시간의 연속적인 휴식을 보장하는 일간 휴식 조항이 있어 올 9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제 9월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밤새 이거 녹화하면 안 돼. 나 지금 갈래. 오늘 녹화 많이 한 것 같아. 이제 겨우 1시간 하셨는 거예요? 아, 이제 안 시원했어요. 왜 이렇게 길게 느끼지? 옹쌤한테 질문 내는 겁니다. 자, 주 52시간 근무제로 산업 현장에서 여전히 혼란이 일고 있는데요.
기업 면접에서 이런 장단점이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질문이 나온다면 취준생들은 어떻게 답하면 좋을까요? 아, 이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구나. 물어보는 거였구나. 난 또 다른 질문을 하는 줄 알았네.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질문이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에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할 때마다 딴짓하니까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이 근로시간 단축 관련된 부분은 아주 예민한 소재이고 또 재계에서도 연장 관련돼서 또 의견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로 여러분들의 뭐 삼성의 자소서 3번 항목 사회적 이슈 사항을 적어야 되는 소재로 절대 적지 말아야 될 소재고요. 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최저시급이 계속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그다음에 또 근무 시간도 단축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큰 대기업들은 어차피 연봉이 높고 자금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능한데 오히려 중소나 중견기업들 입장에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소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을 도전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해 가셨으면 좋겠고 결국 우리 사회가 어떤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기존과는 근데 당장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하고 워라밸을 이제 보장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다 긍정적 사인인데 또 실제로 이게 적용되는 과정들 속에서는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중립적인 성향으로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취업 준비 퀴즈를 풀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오늘의 기업은 하나투어입니다. 1993년 국진 여행사로 설립돼 98년부터 20년 연속 해외여행 및 항공권 판매 1위를 달성하고 있는 국내 최대 여행 종합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여행 산업의 혁신적인 IT 시스템을 접목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여 2006년 세계 3대 증권시장 중 하나인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 2012년부터는 사업을 확장해 센터마크, 티마크 호텔을 개관, SM 면세점을 오픈했습니다. 현재는 관광개발과 문화상품 제작, 유통 분야로까지 확대해 2030년까지 글로벌 넘버원 문화관광 유통그룹으로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투어 다 알고 계시고 많이 이용하죠. 우리 재현 학생 하나투어 이용해 보신 적 있나요? 네, 작년 여름에 친구랑 부산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하나투어 기차 여행 패키지가 있더라고요. 이걸 친구 부모님이 이제 결제를 하시면 할인을 받아서 훨씬 싸게 갈 수 있어서 그렇게 결제를 해본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캐나다 여행을 하나투어 패키지로 가셨었는데 그때 가이드분들 덕분에 너무 재밌고 즐겁게 다녀오셨다고 해서 저한테도 그걸 추천을 하셨었어요. 네, 저도 자유여행을 좋아하는 편이기는 한데 가끔은 이렇게 하나투어 이런 곳에 의뢰를 해서 고민 없이 그냥 마음 편하게 뭐 관광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꾸경도 당연히 하나투어 아시죠? 예, 저도 뭐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을 건데 국진 여행사로 시작됐잖아요. 네. 이게 옛날에 김국진 선배가 되게 잘 나갈 때 CF 막 찍고 할 때 그때 여행사를 차렸던 거였거든요. 아, 정말로요? 뻥이네, 그러고 보니까. 뻥입니다. 네. 아, 살짝 넘어올 뻔했는데. 예. 하나투어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네, 지난 1년간 6만 3천여 건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 꽤 많이 됐죠. 그래서 첫 번째가 여행이라는 단어, 그다음이 상품, 패키지. 요새 패키지 여행들 뭐 많이들 젊은 층들도 많이 다닌다고 해요. 예, 뭐 뭉치면 뜬다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네. 패키지 여행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다라고 하고요. 뭐 투어라든지 호텔, 해외 여행, 자유 여행, 뭐 여행 스타그램, 가이드. 요즘에는 또 인기 있는 가이드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재밌게 또 설명하시는 분들은 가이드 따라서 가기도 하고 여행 상품이라든지 여행지. 그리고 일본, 중국, 태국, 베트남이란 연관어가 떴는데 이 네 곳이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 여행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투어를 통해서 이런 곳들을 많이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하나 투어라고 해서 이제 패키지만 하는 건 아니고 비행기라든지 호텔 이런 것도 엮어서 팔기도 하고 또 뭐 호텔도 따로 이렇게 하기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연관어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홍쌤, 하나투어의 공채 어떻게 진행될까요?
올해 초에 이제 하나투어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업 직군에서 2자릿수, 또 상품 개발 기획 직군에서 2자릿수. 그래서 영업은 이제 대리점 영업, 항공 영업, 그리고 영업 지원 파트로 나뉘었고요. 그 다음에 상품 개발 기획은 이제 MD 직군으로 이제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군 같은 경우에는 인턴십을 이제 하게 되면 2월서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인턴을 진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 현장 근무, 또 과제 수행, 면접 평가 이렇게 단면 평가를 진행해서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니까요. 실제로 요즘은 이제 공채도 공채지만 이런 좀 전환형 인턴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좀 이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하고 전환이 안 되게 되면 또다시 이제 구직 활동해야 되니까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또 인턴 생활 잘하면 또 언제든지 전환 기회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도전해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볼까요? 상국이요. 하나투어, 모두투어와 한 지붕 아래 있었다고? 카더라. 예, 아까 하나투어가 우리 모태가 국진 여행사라고 했는데요. 그곳에서 탄생한 기업이 하나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모두투어라고 합니다. 예, 그럼 이게 한 곳에서 2개가 나온 겁니까? 실제로 이제 양 회사의 대표가 이제 국일 여행사, 현재 이제 모두 투어인데 여기서 이제 같이 시작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내 여행업 초기인 이게 80년도 때 우종용 지금 현재 모두 투어 현 대표이사와 그다음에 박상환 하나투어 현 대표이사 이 둘이 고려 여행사라는 여행사에서 각기 영업팀장 그리고 이제 영업사원으로 이제 상사와 부하 관계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직장생활을 같이 시작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두 분이 이제 회사를 나와서 89년도에 세운 회사가 이제 국일 여행사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업을 진행했고 국일 여행사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홀세일 방식의 여행사,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허브 역할을 진행해서 도매 B2B 사업을 이제 진행하게 됐죠. 지금이야 이제 아주 일반적인 여행 상품의 비즈니스 모델이지만 당시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비즈니스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87년도 이후 이제 해외 여행이 이제 자유화되고 나서부터 이 두 회장의 이제 색깔이 경영 전략이 좀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모두 투어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그 우 회장, 우 대표이사는 조금 안정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반면 이 하나투어의 이 박상환 현 대표이사는 당시부터도 이제 공적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좀 비즈니스에 좀 입장 차이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리가 돼서 지금은 이 양사가 우리나라 여행사를 대표하고 있고요. 그럼 어찌 보면 또 원래는 한 지붕에 있다가 떨어져 나왔으니까 사이가 되게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또 우리가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도 모두투어 25주년 행사에 박 회장이 또 직접 참석을 하기도 하고 또 두 회사가 합자 법인 설립해가지고 호텔 사업을 하는 등 실제로는 저 관계도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투어 또 직원분들 연봉 또 안 물어볼 수 없죠? 네, 올해 6월에 잡플래닛이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평균 연봉이 3,484만 원입니다. 사원이 2,498만 원, 대리가 3,068만 원, 과장이 3,918만 원, 차장부터는 연봉이 좀 많이 오르죠. 5,543만 원, 부장 6,020만 원입니다. 네. 자, 하나투어에 입사를 하면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홍쌤? 실제로 제 학생이고 남학생이고 지방대 이제 사립대학교를 나왔고요. 학점은 뭐 3점 중반. 그리고 행정은 뭐 경영과는 상관이 없이 행정학이었으니까 취업에 유리한 전공은 아니었어요. 근데 여행사 이제 어학 실력이 중요하잖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토익은 한 900 중반대, 스피킹은 이제 AL을 갖고 있었고요. 아까 제가 영업 직군에서 뭐 대리점 영업, 항공 영업 이런 직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행 상품의 유통업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업적인 자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도 뭐 음식점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초밥 도시락집, 그다음에 뭐 독일 요리 전문점 이런 데서도 아르바이트를 오랫동안 진행을 해서 그 또 이제 단체 활동이나 대외 활동도 많이 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소통이라든가 현장에서 고객 응대할 수 있는 영업 대응력 이 부분을 직무적인 역량으로 잘 활용해서 취업에 성공한 케이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요. 네,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재테크는 여행으로 샵 호치민 투자 여행입니다. 우리 뭐 하나투어 하면 이색적인 여행 상품으로 많이 유명한데요.
여행 파트너별 상품이나 유명 셰프의 요리를 우리 맛볼 수 있는 상품 등 트렌드를 방영한 우리 여행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로 여행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우리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네, 투자 여행 굉장히 솔깃한데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전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 하나투어에서 베트남 투자 여행 상품을 만들었는데 완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다녀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재테크에 대한 정보도 함께 나눴고 일반 여행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뭐 투자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라고 하고요. 올해는 이제 베트남 호치민으로 또 함께 떠나는데 재테크에 역시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되고 여기에 이제 자산관리사 겸 재테크 컨설팅 회사 대표가 함께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마 설명도 함께 해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시장이라든지 대형마트, 백화점, 그다음에 아파트, 모델하우스 이런 곳을 쭉 둘러보면서 그곳 시장과 매매에 대한 정보를 좀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개인 자유여행으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3박 5일 일정으로 하는데 7월 초에 일단은 한번 다녀왔고 8월에 이제 또 한번 출발을 한다라고 하니까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떠나셔도 좋겠지만 다만 뭐 이게 여행사가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난다라는 좀 착각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관심이 있는 분들이 가서 그동안 공부했던 거 외에 또 다른 정보를 좀 추가적으로 수집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정보도 얻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런 상품들에서 하나투어의 공격적인 마인드가 좀 느껴지는데요. 좀 생각해보면 여행과 결합할 수 있는 영역이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또 그만큼 성장 가능성도 높다는 말이겠죠, 홍쌤? 실제로 지금 실적을 보면 하나투어의 16년도 매출이 한 5,9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 17년도 매출이 한 6,800억 정도로 많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16년도에 한 200억 정도 수준에서 17년도 400억 정도 수준으로 많이 성장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잘 많이 가요. 그러니까 재학생들 보면 해외여행에 가지 말아야 될 상황인데도 가고 갈 만큼의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되는데도 가는 시류가 많아지고 있죠. 뭐 욜로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저는 뭐 욜로족이라는 것, 또 뭐 번아웃 신드롬 뭐 이런 것들이 여행사 입장에서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행사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죠. 그런데 반면 이제 상국 씨도 여행 좋아하시지만 상국 씨도 뭐 패키징으로 거의 안 가시잖아요. 개인 여행을 많이 가는 이 부분이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투어 입장에서는 이 전략을 바꾸는 거죠. 과거에는 언어가 안 되니까 현지 정보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이드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해외 맛집들도 다 찾아갈 수 있는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서비스만으로 안 된다, 컨셉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해외 투자라든가 아니면 셰프라든가 뭐 이런 다각화된 패키징의 시도들을 진행하고 있고 현지에 가보면 베트남 쪽에 뭐 섬 같은 데 투자해가지고 레저 스포츠를 또 별도로 진행하거나 이제 좀 살기 위한 그런 새로운 전략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체 관광 여행이 요즘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해시태그 볼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샵 취업 여행 먼저 하라 샵 투어 챌린저입니다. 보통 취업을 하려면 뭐 이것저것 여기저기 뭐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방학 때 뭐 사실 여행 한번 편히 못 가는 게 우리 진생들의 아마 마음인 것 같은데 근데 하나투어는 자사에 취업을 하려면 우선 여행부터 다녀오라고 합니다. 그만큼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도 합니다. 네, 이 보통의 여행기는 자소서에 좀 많이 쓰는데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거 무슨 말인가요, 전쌤? 그렇게 큰 혜택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일단 뭐 여행을 떠나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이라면 뭐 일석이조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탐방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투어 챌린저라는 건데 창의적 관광 인재를 좀 육성하고 싶어서 2006년부터 매년 전국의 2년제 이상 대학 관광 관련 학과 재학생과 휴학생을 대상으로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미래 관광 산업이 중심이 될 대학생들에게 이런 글로벌 투어리즘의 좀 비전도 제시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함께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선발 미션과 수행 방법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미션은 하나투어 문화재단 페이스북에 이 투어 챌린저 모집 공고를 본인의 SNS에 스크랩하면 되고요. 참가 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한 다음에
이 러시아 연해주, 중국 길림성 지역 테마 여행 상품을 기획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투어를 완료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사 지원 시 서류 전형을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취준생들과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T 면접인데요. 10년 후 이 기업은 이렇게 될 것이다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투어의 10년 후, 재은 학생 시작해 주세요. 네, 저는 10년 후에 하나투어에 생길 3가지 패키지를 만들어 와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주여행 패키지입니다. 실제로 우주여행을 가기는 지금은 힘들지만 10년 후에는 어느 정도 기간의 훈련을 받으면은 이제 우주 정거장에 여행을 가볼 수 있는 그런 패키지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달 표면도 구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패키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헝거게임 플러스 듀랑고라는 제목의 패키지입니다. 지금 듀랑고 게임을 이제 모델로 두니아라는 TV 프로그램이 나왔는데요. 이런 이색적이고 도전적인 모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패키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영화 헝거게임처럼 처음 출발을 할 때 최소의 생존 물품을 주고 그걸 이제 듀랑고처럼 어떤 퀘스트 같은 것들을 실천을 했을 때 그럴 때 생존 물품을 좀 더 지급을 해준다거나 그런 식의 패키지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저 여행입니다. 잠수정을 크루즈 형식처럼 만들어서 실제로 보기 힘든 그런 심해를 구경을 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패키지 상품들을 하나투어가 먼저 만들어서 이제 일반인들이 경험하기 힘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은 학생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가요? 3가지의 패키지 참신하고 재밌게 듣기는 저도 재미있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했는데 사실 다른 지원자들도 좀 생각을 똑같이. 해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어요. 네. 호기 형님은 어떻게 들었어요? 저는 오늘 그래도 좀 짧고 간결하게 좀 이렇게 좀 잘 정리를 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먼저 전 선생님 PT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내용을 떠나서 일단 재은 학생이 사실은 단점 중에 하나가 그 말이 귀에 잘 안 들리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 발성 발음 문제도 있고 한데 오늘 섹션을 3가지로 나누다 보니까 처음에 이거는 뭐 홍 쌤이 늘 설명해 주시던 거지만 2갈씩으로 해가지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차별화된 점이 있었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이벤트를 엮어가지고 여행하는 거에는 좀 흥미롭긴 했습니다.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좋아하고 여기에 참여할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이제 우주 여행과 해저 여행이라고 한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좀 더 좀 세세한 세부 내용 같은 걸 좀 더 고민해 봤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되기 위해서요. 네. 홍 쌤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재은 학생 얘기한 뭐 우주, 그다음에 게임, 해저 뭐 이런 키워드들의 참신성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재은 학생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톡톡 튀는 아이디어만 개진하지 말고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기 이전에 조금 이 상황에 대해서 비즈니스적인 분석이라든가 접근이 있으면 더 이야기가 잘 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10년이 지난 이후라고 하면 지금 2002년도에 태어난 친구들을 40만 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교복 업체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TV 광고도 끊겼죠. 그리고 한 2028년 정도 되면 이 학생들이 이제 여행 시장으로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럼 여행사 입장에서는 젊은 층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반면 저희 어머님이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신데 10년 후에도 제가 보기에는 어머님이 건강하실 것 같고요. 아마 여행을 그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이 다니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여행을 뭐 많이 즐기진 않았지만 아까 우리가 주 여행지라고 할 수 있는 뭐 일본, 중국, 태국, 베트남 이런 데 다 갔다 오셨거든요. 그러면은 좀 그런 노년층을 대상으로 여행 상품이 어떻게 나와야 된다라고 해서 거기에 우주가 덧대거나 해저가 들어가는 게 어떨까.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층에 대한 여행시장 유입이 이렇게나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는 게임을 활용해가지고 특화된 여행 상품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개진하기 앞서서 그 시장에 대한 뭔가 좀 논리적인 분석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면 재은 학생의 설득력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투어에 관한 PT 면접을 해봤고요. 이번엔 또 제 차례입니다.
자, 이 취업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제가 신생들을 대신해서 물어드리는 기초학습 시간인데요. 첫 번째 질문 홍쌤께 당연히 여쭤보고 싶은 게요. 현재 여행 블로그를 운영 중인 취준생이 있는데 이 블로그가 여행사에 입사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여행사 입사라고 하면 물론 도움이 되죠. 그런데 그 블로그의 색깔이 그냥 단순히 여기 가면은 무조건 가야 되는 데서 내가 인증샷을 찍는다? 그건 이제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여기는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가 무엇일까? 알려지지 않은 맛집이 무엇일까? 여행하면서 긍정적인 부분 말고 부정적으로 내가 내비친 그런 내용들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블로그 자체도 자소서도 그러하고 면접도 그러하고 운영 자체가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게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 중에 여행 블로거도 본인 셀카 올리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본인 뒷모습을 올리는 블로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풍경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왔어라는 걸 보여주는 블로깅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저길 보고 있으니 당신들도 여기 와서 저런 풍경을 봐라. 이런 좀 인식의 전환? 이런 부분들이 좀 흘러가면 블로그 내용도 좀 차별화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실전 면접 두 번째 기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상국이형. 자, 그리고 여행과 여행 산업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행을 휴식이라고 한다면 여행 산업은 그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이제 도움을 주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을 하려고 이제 여행지를 찾고 숙박을 찾고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느라 오히려 여행 가기 전에 지쳐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과정을 단축시켜주고 여행을 갔을 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여행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식 그리고 서비스 그 얘기도 너무 좋고요. 근데 서비스, 그러니까 좋은 서비스라는 건 저는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 상품의 특징은 내가 가서 서비스를 받으면서 기분이 좋아진다, 그다음에 즐겁다, 맛있다 이런 식의 서비스도 물론 있지만 안정적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행이라는 건 우리가 여행 보험도 들듯이 다른 서비스 대비 리스크가 상당히 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책임감. 뭐 거기서 단체 급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액티비티 같은 거 하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덧대어지면 더 직업관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하나투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재은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그 여행이라고 하면은 그냥 여행을 떠난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패키지를 보니까 그 안에 굉장히 전략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하나하나를 짜내는 것에 진짜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시간입니다. 네. 자,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뭐 제 학생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시간이 많지만 돈이 없어서 여행을 못 간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돈은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제 여행을 못 간다. 그리고 이제 노년층 나이가 더 많아지게 되면 돈도 있고 시간 여유도 있지만 체력이 안 돼서 여행을 못 간다. 그러니까 빨리 젊을 때 가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젊을 때 여행을 가는데 물론 그 배움의 여행이라고 하면 오케이지만 아닌 레저 여행이라고 하면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안정성을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단계에서 여행에 집중하기보다는 두 번째 단계에서 여행에 집중하는 게 여러분들 긴 인생에서는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여름 시즌이 오면 또 취업 준비 안 하는 친구들이 유럽으로 가고 어디 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학생들이 좀 흔들리는 것 같고 그렇다면 뭐 짧은 시간이라도 국내 여행이라도 간다 뭐 이렇게 의사결정하는데 그 국내 여행도 뭐 나중에 가도 늦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지금 남아있는 2달 여러분들 인생에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될 2달을 다른 시간에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투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행사 취업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